끝판대장입니다. 오늘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제 밤에 좀 다시 올랐던 걸 빼면서 떨어졌는데 아마 뭐 나스닥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뭐 많은 퍼드들이 있을 건데 일단 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해리스가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아쉽고 이런 과정들에서 좀 흔들기가 나온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계속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죠.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바이든이 사퇴를 안 하면 오히려 더 좋은데 이게 해리스가 되면서 자꾸 이제 변수가 발생을 해요. 이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예측 가능성이 되게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재료 자체의 호재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게 악재라도 정말 불확실성이 높은 시점에서 오느냐 아니면 예측 가능한 변수냐 약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격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해리스가 보면 그러나 이제 암호화폐를 적으로 간주하는 건 섣부르다고 했지만 뭐 어쨌든 얘를 뭐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이제 민주당 쪽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스위스 랑 미국 이쪽이랑 영국, 프랑스, 유럽 이런 쪽을 보면은 여기랑 더 가깝긴 한 것 같아요. 이번에 바이든도 그렇고 해리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암호화폐 자체보다도 그냥 CBDC 정도 요런 애들을 좀 더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자체 시장도 좀 어쨌든 좀 눌러주고 하고 싶은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의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순자산의 약 80% 비트코인 뭐 이런 하는 사람도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적대적 기조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국외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미국의 골칫거리이기 때문에 추후에 산업이 더 커지게 되면 엄청난 골칫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바네크에서는 2050년까지 290만 달러를 갈 거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이거 보면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겠지만 저는 보면서 와 진짜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진짜 금융 시스템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준비금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자 보면은 미국의 상원의원이 연준의 준비자산으로 비트코인 비축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건데 와 진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통화 시스템 관리와 달러 가치 안정화가 목적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서 오랜 비트코인 투자로 유명하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의회와 대통령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그때부터 또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새벽에 크라켄 거래소로 이동한 48,000개의 비트코인은 내부 지갑 이동이다. 마운트 곡스에서 크라켄으로 보낸 지갑에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크라켄 거래소는 비트코인 지급한 이후 기존 지갑으로 48,000개 비트코인 이동시켰다. 이게 다 근데 퍼드인데요. 퍼드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대규모 유출 지속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드인데 이게 이들이 팔아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불안에 떨은 개미들이 호들갑이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의 호들갑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걸 누군가는 또 물량을 받을 거다. 여러분들의 물량은 또 뺏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그래서 이런 눌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본다 생각하고 차근차근 매수하다 보면 조정이 끝나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까지 넓게 보는 거 좋다. 그래서 천천히 매수하다 보면 조정 끝나 있다. 다만 이렇게 내려왔다고 나 현금 있으니까 이때 바로 사야지 이러면서 바로 들어가는 사람들보다는 진짜 천천히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받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이거 하나 보면 끝났어요. 네. 보면 이게 이제 ETF잖아요. ETF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게 이제 바로 S&P 코어 SM 그러니까 이런 ETF 상품들이 되게 많은데 올해 유입으로만 따지면 전체적인 부분 말고요. 펀드 에셋 전체적인 부분 말고 올해만 유입된 걸 따지면 지금 7월이잖아요. 그렇죠? ETF가 1월 1일부터 생긴 게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뭐가 지금 4등이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이게 지금 4등이에요.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4등이에요. 올해 4등. 그다음 11등이 피델리티 거죠. 이만큼 엄청나게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례적으로.
그렇다는 건 이 시장 자체가 기존 자산 시장보다 월등히 작거든요. 보시면 비트코인의 크기가 주식보다 90배나 작다.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개인들은 몰라요. 지금 근데 기관들이 뽀모가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이만큼 매집을 한다는 건 도대체 어디서 수익을 봐야 되는 것이냐, 목표가를 도대체 어디까지 보고 있는 것이냐, 이런 거죠.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지금의 이런 눌림들도 사실 다르게 보일 겁니다. 아, 이거 진짜 엄청난 기회인데? 그래도 어쨌든 내가 멘탈이 털릴 수 있으니까 조금 내가 넓게 범위를 보고 천천히 매집하면 되겠는데, 딱 이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세일러도 그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비트코인에 대한 견해를 다시 생각하고 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쵸? 트럼프도 바꿔, 해리스도 나올 말랑했다가 안 나온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들을 다들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준비 자산에 비트코인을 포함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렇고. 참 되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잠깐 이게 떨어지고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시리본도 바이가 떴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주봉상 바이도 떠야 돼요. 지금 떴다 안 떴다 하거든요. 얘는 지금 떠 있는데 비트스탬프는 요런 애들은 지금 보시면 안 떠 있어요. 얘는 비트파이낸스까지만 뜨고 코인베이스하고 바이낸스는 안 떠 있는데 이게 언제 그랬냐면 요때 보면은 얘가 지금 초록색만 떠 있잖아요. 8월 15일 이때 보면은. 근데 이게 일봉으로 보면은 자 요때 보면은 8월 19일 뭐 이럴 때 바이가 떴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주봉에서 안 떠가지고. 그래서 요거까지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다 끄고 나서 우리가 보면은 해시리본이 바이가 뜬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고 항상 바이가 뜨고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바이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뜬 다음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바이를 보면 항상 올랐다는 거예요. 이때도 보면은 요 기간에서 이렇게 FTX 빕은 맞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가격대는 굉장히 좋은 가격대였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2만 달러대 샀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너 잘 샀네 이러잖아요. 그런 과정들이라는 거죠, 항상.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바이가 뜰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오를 때도 있었고, 아니면 한 번 더 떨궜다가 오를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눌릴 수 있다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고, 업비트를 보면은 알트들이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게 이제 솔라나 같은 애들은 추세가 살아있지만 이제 요런 애들 있잖아요. 이동평균선 7일선 밑으로 거꾸러져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보면 요런 애들은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알트의 조정을 조금 더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어쨌든 매집할 때 알트를 매집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넉넉하게 우리가 밑에서 잡는다 생각하고 천천히 매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살아있는 코인들이 몇 개 안 되고, 보면 이렇게 다 7일선 밑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쨌든 추세가 단기적으로 안 좋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된다. 그 부분만 쭉 조심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요 눌림목이 잘 버티고 끝나면 그때부터는 정말 좋은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해시리본 바이도 거의 다 떴고, 불안 요소들이 하나씩 제거가 되고 있고, 마운트곡스 버드도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